휴일, 연장, 야간 근로의 중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에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을 받고요. 거기에 휴일 근로임금, 거기에 더해서 휴일 근로 가상 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죠. 요거를 또 추가해서 받고요. 또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 근로 가상 수당, 이게 통상임금의 또 50%, 여기에 야간 근로 시에는 야간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이 금액들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 의무의 면제를 법률이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획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실제로는 근로일인데 내가 휴가 신청을 해서 휴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휴가를 다시 취소한다라고 해서 휴일 근로 임금 등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휴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의 종류는 법정휴가, 법정휴가에는 연월차 휴가, 산전후유 휴가, 생리휴가 등이 포함이 되겠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회사의 유급휴가, 경조휴가, 병가휴가, 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적 휴가와 보장적 휴가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보상적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 및 수준이 결정되는 휴가가 되겠으며 주휴일, 연월차 휴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장적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적 휴가는 출산, 육아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보장적 휴가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자의 날,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나 명절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에는 이거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월차 유급 휴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 월차 유급 휴가라는 거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에 폐지가 됐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와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이 되고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는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이 되겠고요. 1년간 미행사 시에는 소멸되는 그런 휴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성 및 육아 보호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성 및 육아 보호 휴가에는 무급 생리 휴가와
육아보호, 유급휴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무급 생리휴가를 보시면 이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부여 대상은 이 생리휴가 제도 자체가 여자 근로자의 특수한 어떤 신체적 사정을 감안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근로 형태, 직종, 소종 근로일의 어떤 개근 여부, 또 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이런 거에 관계없이 생리 사실에 따라 이제 부여하는 그러한 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보호 유급휴가인데요. 육아보호 유급휴가는 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나와 있고요. 육아휴직제, 이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 이제 여성이나 이제 그 여성의 배우자를 포함하겠죠.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하는 이제 휴직이 되겠고요. 육아휴직 시작의 이제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당해 영아가 만 9세가 되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3학년이 되기 전날, 그러니까 즉 이제 2월 말일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로 하고요. 이 기간은 근속 기간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타 휴가가 있는데요. 이제 기타 휴가는 경조 휴가, 이제 병가 휴가, 학위 휴가, 특별 휴가, 기타 휴가, 공가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택적 보상 휴가인데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 57조 유급 휴가의 대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가름해서 유급 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선택적 이제 보상 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한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유연한 근로시간제고요.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그런 기준 근로시간을 완화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유연한 근로시간제에는 총 6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교대 근무제, 보상 휴가제,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 시간 근로제,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나와 있고요. 탄력적 시간 근로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이렇게 단축시켜서 결국은 이제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 맞추는 그런 근로시간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나와 있고요. 노사 합의로 그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또 이제 그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이제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이제 시간 활용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되겠습니다. 뭐 자율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제 이런 명칭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인데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인정근로제 이제 또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 산업의 어떤 발달, 또 이제 자동화, 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이제 사례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 간주 근로시간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들을 이제 간주시간 근로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영업직이라든가 AS 업무, 또 출장 업무, 택시 운송업, 재택근무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이 간주 근로시간제 이 제도 아래 이제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는 실제로 이제 근로한 시간과는 이제 상관없이 어떤 이제 소정 근로 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이 중 어느 하나를 이제 근로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간주 시간 근로 시간은 그렇게 보더라도 휴일이나 휴가 이런 거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 이런 게 발생할 때는 뭐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나와 있고요.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간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의성 어떤 이런 발휘가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 이제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뭐 이제 뭐 설계 업무라든가 뭐 어떤 기타 이제 특정한 업무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양으로만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용자가 정해진 구체적인 어떤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게 이제 노사 쌍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재량 근로 시간제고요.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이제 근로의 어떤 시간보다는 이제 성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량 근로 시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대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대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나와 있고요.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뀌어지는 근무 상태 제도를 교대 근무제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생산 설비를 쉬게 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동시켜 생산할 경우 이런 이제 교대 근무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3조 3교대제, 또 4조 3교대제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8시간 근로 원칙을 이제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사용해야 8시간 근로 원칙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생산 공정상의 어떤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교대 근무제를 채택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그냥 일반 기업 채상성을 위해 뭐 이런 근로제를 사용할 경우는 심야 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휴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나와 있고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함으로써 이제 발생한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유급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50% 가산수당까지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근로유형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지로 이렇게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요. 집중근무제, 24시간 선택적 근무제, 원격 근무제, 파트타임제,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와 있고요. 일단 집중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중근무제는 그 하루에,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씩을 일하면서 4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더 추가적으로 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신 일주일 동안 일하는 날짜는 더 적게 근무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근로자에게 그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선택권을 주는 제도를 집중 근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선택적 근무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업무가 글로벌화되고 이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근로자가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 근무를 할지 선택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근무 형태를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격 근무제인데요. 이건 이제 정보 기술, 이제 IT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원격지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근무 방식을 이제 원격 근무제라고 하고요. 이제 홈워커 또는 유워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트타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요. 이거는 정규 취업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파트타임제라고 하고요. 이 파트타임제를 이제 적용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으로는 어떤 이제 직무가 나누어질 수 있는 직무여야 되고요. 작업 수행의 완성 시간이 엄격히 딱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그런 직무여야 하고, 직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아야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근무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이게 비정규직이 이제 어떤 근로의 유형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정규직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하고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사관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노동자와 경영자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관계, 또 노동조합 연합체와 경영자 단체와의 관계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임금 등 노동 조건을 둘러싼 대립적 관계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노사관계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단체 교섭제도, 경영 참가 제도가 있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중심적인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양자 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유일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노사관계의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일단 첫째, 노사관계는 협조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동시에 갖는다. 이건 이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협조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생산의 성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노사관계는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여기서 개별적 관계는 개별적인 고용 계약에 이제 바탕을 둔 종업원과 이제 경영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집단적 관계는 단체 협약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조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노사관계라고 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이제 집단적 관계를 말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많은 근로자가 미조직 이제 근로자고 고용 근로 조건의 이제 대부분이 개별적 이제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도 이제 어떤 개인 직무 분담 뭐 이런 거나 구체적인 이제 개별 임금 결정, 그다음에 승진, 교육 훈련 뭐 이런 문제는 집단적 어떤 노사관계에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사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노사관계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양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성원의 어떤 집단 생활을 이런 집단 생활을 토대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의 이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는 노사관계는 종속관계와 또 이제 대등관계의 양면성을 갖는다. 당연히 일단 이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는 종업원으로서 경영자의 지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종속적인 이제 관계가 있는 반면에 노동력을 어떻게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이나 운영에 사용자 측에 이제 대등한 입장으로 이제 교섭을 하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로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이제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즉 이 이중적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조정해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노사 관계
이런 안정이나 이제 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그런 이제 요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노사관계 이중성은 일단 뭐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